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24년 들어서 처음으로 인사드리게 되는데요. 1월도 중순부터 공모주 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첫째 주는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파킹 통장 금리를 쭉 정리해 봤거든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간단하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쭉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파킹 통장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킹 통장은 말 그대로 잠시 동안의 차를 파킹, 세워놓는 것처럼 단기간에 자금을 보관할 용도로 쓰는 통장을 얘기하는데요. 파킹 통장의 매력은 바로 이겁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입출금이 가능한 통장이라는 거, 그리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해 준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 자금뿐 아니라 각종 투자 대기 자금들을 잠깐 맡겨놓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가 되어줍니다. 가끔 댓글로 주식의 소리는 어떤 파킹 통장을 이용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증권사의 발행어음형 CMA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CMA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설명을 드렸지만 24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CMA란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로 현금 관리 계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파킹 통장처럼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지급하는 증권사의 입출금 계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MA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RP형, MMF형, MMW형, 발행어음형이 있습니다. 제가 투자 대상이나 특징, 수익률의 형태, 예금자 보호 여부 정리해뒀으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CMA 유형은 RP형입니다. RP형은 쉽게 말해서 증권사가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한테 얼마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확정된 금리를 제공해 주거든요. 운용 수익에 따라서 금리가 변동되는 MMF형에 비해서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RP형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만큼 RP형은 금리가 높진 않아요.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건 발행어음형 CM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한 자기 발행 어음에 투자하는 상품이거든요. 즉 증권사가 고객들한테 돈을 빌리고요. 이 빌린 돈으로 자기 발행어음에 투자한 뒤에 수익이 나면 그걸 이자로 지급하는 상품인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험이 가장 크기는 하죠. 만약에 증권사가 파산을 하게 된다면 돈을 전혀 받지 못할 그런 위험도 있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증권사 CMA는 예금자 보호도 안 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발행어음형 CMA는 자기 자본 4조 원이 넘는 대형 증권사들만 취급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현재 4개 증권사에서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을 하시면 4개 증권사의 금리를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4개 증권사가 망할 위험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발행어음형 CMA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고 또 우대금리를 맞추기 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파킹으로 사용하기가 정말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증권사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 다른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또 내려가기는 했어요. 한투는 3.5%, KB는 3.1%, 미래에셋은 3.45%, NH는 2.8%.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건 한국투자증권인데 한투가 아무래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라 요게 조금 걸린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러면 미래에셋으로 갈아타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근데 웬만하면 증권사가 파산을 해서 고객 재산을 지급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RP형인데 적용 금리가 꽤 높은 상품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더라고요. 현대차증권의 디지털 RP형 CMA가 있습니다. 연 3.55%의 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설명을 보면 23년 5월 15일 이후에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개설한 개인 고객의 신규 계좌 및 추가 계좌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대요. 기존에 현대차증권의 계좌가 있었더라도 추가 개설하시면 가능합니다. 앞으로 금리가 좀 RP형은 또 더 인하될 가능성이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괜찮은 수준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조건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파킹 통장으로 증권사의 CMA부터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예금자 보호는 되지 않는다.
현재 발행어음형 한투가 3.5%, 미래에셋이 3.45%, RP형 현대차증권이 3.55%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은행권들의 파킹 통장을 지금부터 살펴볼 때 최고 우대금리는 적어도 3.5% 이상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최고금리 3.5% 이상, 그리고 한도는 적어도 1,000만 원 이상. 한도가 너무 적으면 실용성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해지, 재가입에 번거로움이 동반되는 중도해지 예금은 제외하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금융권의 파킹 통장부터 정리를 해볼게요. 우대금리 3.5% 이상인 것들을 추려보니까 3개의 상품이 나왔습니다. 전북은행의 시드모아 통장, SC제일은행의 제일이지 통장, 광주은행의 365 파킹 통장. 근데 보시면 광주은행의 상품은요, 1,000만 원까지만 3.5% 우대금리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4년 12월 4일까지 기간 내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우대금리를 적용해 줍니다. 1,000만 원까지. 그래서 다른 상품 대비해서 좀 매력이 떨어진다고 봤고요. 전북은행의 시드모아 통장이 3.65%로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데요. 우대금리 적용 조건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2월 29일까지 이 기간 내에 신규 가입하신 분들 대상이고요. 가입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적용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기본금리 2.95%로 낮아요. 이자는 매월 4번째 토요일에 월 지급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SC제일은행의 제일이지 통장은요, 마찬가지로 신규 고객에 한해서 6개월간 우대금리 3.6%를 제공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기본금리가 2.6%로 낮습니다. 이자는 매월 첫 영업일에 지급된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발행어음형 CMA를 활용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한투보다 금리가 0.15%에서 0.1% 정도가 높은 건데 그마저도 3개월, 6개월 이렇게 한정된 기간 동안에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가 있다. 그 이후에는 낮은 기본금리가 제공된다. 이런 조건이 굳이 갈아탈 충분한 요인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1금융권이라서 안전하고 예금자 보호도 되고 뭐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축은행의 파킹 통장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우대금리 3.5% 이상인 것들만 적어봤고요. 우대금리 칸의 빨간색 글씨는 우대 조건들을 다 맞췄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고 검정색 글씨는 그냥 기본금리,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OK저축은행은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24년 1월 2일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가입이 중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OK읍 100만 통장 2, 그리고 OK세컨드, OK읍 통장 모두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이 가능한 건 OK짠테크 통장 하나예요. 이 상품은 50만 원 이하에는 7%의 매우 높은 기본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50만 원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3.5%가 적용됩니다. 나쁘지 않죠 뭐. 근데 7% 적용되는 한도가 너무 낮아요. 50만 원이면. 그리고 OK저축은행은 부실채권도 워낙에 많은 데다가 조금 리스키한 이금융권이다 보니까 호불호가 좀 갈리긴 하겠습니다. 다음, 에큐원저축은행의 플러스 자유예금. 이 상품은요, 2천만 원까지는 4.1%의 높은 우대금리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조건이 2가지가 있어요. 1번, 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하기. 2번, 2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 에큐원 멤버십 플러스 회원 가입하기. 회원 가입은 앱에서 간단히 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기본금리 3.9%에 각 0.1%씩 총 0.2%가 플러스가 돼서 우대금리 4.1%를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제 생각에 이것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본금리가 3.9%로 높기 때문에 이 상품은 조금 메리트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자를 분기별로 지급하거든요. 1지급, 월지급이 아니라 3월, 6월, 9월, 12월 세 번째 금요일에 지급된다는 게 약간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복리 이런 재미는 떨어지니까요. 그리고 다음 NH저축은행의 FIC1 보통예금 5천만 원 이하까지는 3.8%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적용 조건이 3가지가 붙습니다. 1번 마케팅 동의하기, 2번 자동이체 출금 실적 월 1건 이상,
3번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거래 실적 월 1건 이상. 이렇게 다 맞췄을 때 5천만 원까지는 우대금리를 포함해서 3.8%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5천만 원 초과 1억 원까지는 3%, 1억 원 초과분은 0.2%의 굉장히 낮은 기본이율이 적용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대금리 조건 맞추기가 좀 영 까다롭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BNK저축은행의 3사만 파킹 통장. 얘도 5천만 원까지는 마케팅 동의만 하시면 우대금리 3.6%를 적용해 준다고 하는데요. 5천만 원 초과분은 우대금리가 적용이 되더라도 1.3%밖에 안 된다는 거. 굳이 5천만 원 넘게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예금자 보호도 5천만 원까지니까. 그리고 에큐온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이자는 분기별로 지급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KB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의 상품은 1억 원까지 둘 다 우대금리 기준 3.5%를 제공하거든요. 그렇다면 같은 금리라고 봤을 때 KB저축은행의 상품은 우대금리 적용받기 위한 조건이 3가지나 붙습니다. SBI저축은행은 전혀 없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SBI저축은행의 사이다 입출금 통장이 가입하기가 훨씬 편한 거죠. 둘 다 월지급까지도 동일한 거니까. 그래서 KB저축은행의 상품은 메리트가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축은행 파킹 상품들도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대금리의 적용 조건이 까다로우면 그냥 패스하게 되더라고요. NH나 KB는 금리 대비해서 조건을 맞추기가 조금 귀찮다는 게 큰 단점이라 저는 굳이 옮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에큐온 저축은행은 우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본금리가 3.9%로 꽤 높은 편이라 그나마 고민을 한다면 에큐온 정도로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에큐온 저축은행과 NH저축은행 상품의 우대금리 조건은요, 또 따로 첨부해 뒀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직접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정리한 내용이라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제가 놓친 좋은 상품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는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설명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킹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20일간 비대면 제한이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주를 위한 증권사 계좌 개설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그 부분까지도 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은행 상품들은 5천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 적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축은행 상품이 불안하신 분들은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만 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아마 올해는 파킹 통장과 예적금 금리가 점차 또 낮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요. 변동되는 부분은 또 체크해서 가끔씩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아직 파킹 통장이 없거나 갈아탈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